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중반 대기업 7년차 여성입니다. 이직을 앞두고 고민이에요. 제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임원 aka 사장님 아들이 새로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창립 멤버로 스톡 옵션을 좀 받고 시작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회사 몰래 지원했던 다른 회사 경력직에 합격을 해서 지금 연봉의 150%를 제안받았습니다. 고민이 좀 됩니다. 당장의 수입과 안정성을 후자를 택하는 게 맞겠지만 전자가 솔직히 더 가슴 뛰거든요. 물론 당분간은 적은 돈을 벌게 될 거고 회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상장을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리를 하면 네, 연봉 150%를 받고 탄탄한 기업으로 이직을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스톡 옵션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 창립 멤버 근데 회사 사장 아들이야. 여기랑 같이 하느냐. 이게 참 고민이네요. 네. 굉장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분이 고민이긴 한데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 그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서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도 내심 씩 한번 웃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 고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인생관에 의해서 선택이 갈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50%의 연봉을 제안받고 이직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스타트업에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새로 시작할 것이냐. 네, 그러다 대박 나면 진짜 그렇죠. 인생 대박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스타트업이 과연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일까? 아니면요? 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그 회사의 임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AKA 사장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분이 회사 오너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말이죠. 요런 경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승계 작업의 일종으로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뭔가를 넘겨주려고 하는 지분의 증여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요런 방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뭐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제 우리 고민을 하시는 우리 사연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거는 본인의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나의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 반대의 선택을 했을 때는 훨씬 후회가 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성공 확률이 높아? 라고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을 때 나한테 오는 위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은 데미지가 얼마나 더 클 거냐. 안 했을 때 오는 데미지.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어느 쪽이 클 거냐. 그러면 그 큰 데미지를 피하는 방법이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자,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연봉의 150%를 받고 이직한다. 굉장히 괜찮은 리스크, 그렇죠.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회사를 때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때려쳤는데 이직이 아니고 전 전직을 한 거예요. 뭐 갑자기 직장 생활하다 때려치고 뭐 나와서 뭐 작가가 되겠다, 뭐 강사가 되겠다, 혼자 뭐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전직은 말리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직은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직은 상당히 저는 괜찮은 아니다. 정말 잘 되면 너무 행복하죠.
네.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150%의 연봉을 받고 옮겼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스타트업을 선택하지 않은 리스크. 배 아픔 리스크. 그렇죠. 결국은 최악의 경우 나도 옮겨서 연봉이 1.5배 늘어나고 좋았는데 내가 선택 안 했던 그 스타트업이 너무 잘 나가는 15배 올랐네? 와, 뭐 이런. 그러면 나는 그냥 좀 속이 쓰리고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배가 아플 리스크가 있다. 자, 이 배가 아플 데미지도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뭐 최근에는 뭐 우리가 배고파서 힘든 경우보단 배 아파서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스타트업으로 전직을 함으로써 내가 150%의 연봉 제한을 거절하고 스타트업을 했을 때 리스크는 뭐냐? 네. 당연히 스타트업으로 옮기고 나서 정말 잘 나가면 너무 행복한데 안 됐을 때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 배 아플 데미지가 나한테 클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옮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다. 정말 내 어쩌면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네. 있다. 어느 쪽의 데미지가 클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은 스타트업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성향이 그런 데미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스타트업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극적인 위험 성향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성향이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면 당연히 이제 뭐 스타트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위험을 즐기는 우리가 이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리스크 러버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의 성향이었으면 여기 고민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건 무조건 이건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 이러고 그냥 바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게 고민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이분은 중립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론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이분이 1.5배 연봉 상승을 약속받으면서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거기도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굳이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되면서도 1.5배라고 하는 이 소득 상승 이거에 대단한 매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사실 김경필 작가님은 경험자잖아요. 그렇죠. 전직의 경험자이기 네. 때문에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몸소 겪으셨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이거 본인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힘들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뭐 지금 뭐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판단을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제가 뭐 잘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어느 정도는 랜덤한 부분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100명 중에 이렇게 정말 자기가 원했던 대로 가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내가 잃어보지 않으면 이 직장 생활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걸 사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너무 몰라요. 안 그만둬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기업의 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잘할 수 있는 일을 돈을 더 받고 계속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나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더 이익이야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헷갈릴 때는 어떤 것이 잃었을 때의 데미지가 나한테 클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판단은 매우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생아 육아하고 있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시 안에 있는 18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둘 다 회사가 서울에 있고요. 둘이 살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조금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기가 되면 수도권에 있는 평수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할까 싶어요. 아이 공간도 만들어주고 싶고 부모인 저희도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도권 이곳저곳 좀 찾아보니 28평, 32평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맞벌이에 육아도 단둘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도 편도 30분에서 50분 정도로 늘어나게 될 텐데 아이가 어린 나이에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체력도 체력이고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요것도 고민되네요. 근데 네. 이것도 오늘 두 번째 사연도 첫 번째 사연도 다 선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살면서 이 좁은 집에서 계속 출퇴근 거리가 짧은 여기에서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은 같은 돈으로 더 뭔가 넓은지, 조금 좀 넓은지 쾌적한지 이런 새 집. 고민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더 빚을 땡겨서 서울에서 큰 데로 갈까요? 뭐 이런 고민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 괜찮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주거 비용 수준에서 조금 넓은 집 갈까요? 라는 고민이지. 빚을 좀 더 땡겨가지고 말이죠. 서울에 조금 넓은 데로 갈까요? 이런 고민이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네. 나중에 아이하고 부부에게 정말 좋은 주거를 갖게 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주택의 힘을 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이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이한테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고 부모인 저희도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지금 참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는 지금 공간의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집이 좁아서 최근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살 때는 정리정돈이 잘 됐으니까 작은 18평 아파트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 씻겨야죠. 옷 입히고 뭐 아이 육아하다 보면 아이 용품들이 막 널브러져 있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집안이 왠지 그냥 이 좁은 집이 더 좁아 보이고 맞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는 진짜 이유는 회사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지금 체력적으로 약간 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력적으로 딸리는데 누가 좀 집안 좀 치워주고 좀 밥 먹은 것 좀 설거지 좀 해주고 딱 정리 좀 해주면 집이 좀 편안하게 쉴 것 같은데 뭐 일하고 돌아서면 집이 하나도 치울 거리가 또 산더미다. 그러면은 네. 이게 상당히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집을 수도권으로 옮겨서 경기도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좀 집이 넓어지니까 쾌적하다, 넓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청소하는데 시간이 더 들고요. 살림살이가 집이 넓은 만큼 또 더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이러다 보면은 또 아이 용품이 여기저기 또 생기게 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좀 말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너무 명확한 게 출퇴근 시간에 빼앗기는 시간과 체력. 원래는 출퇴근 시간에 빼앗겨도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 출퇴근 거리는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권장하시고. 이게 이제 주거 비용이 15% 이내로 우리가 막으려면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 같은 것들을 좀 아끼려면 좀 출퇴근 시간이 그래도 도어투도어로 뭐 수도권에서 1시간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1시간씩 그러면 왕복 2시간 이상을 출퇴근 시간에 버린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서 눈을 딱 감으면 펜트하우스나 18평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네, 깜깜한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거는 이분들한테 일종의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상상 속에 넓으면 쾌적하고 편안하고 막 쉼이 올 것 같지만 지금 아이는 아직 미취학 아동입니다. 네. 뭐 아이가 막 공간이 없어서 뭐 얘 발달과 성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 봤던 드라마 중에 네. 그 수지 씨 나왔던 드라마 중에 안나라는 드라마 안나 혹시 있죠? 보셨어요? 네, 봤죠. 이 드라마에 보면은 요런 대사가 나옵니다. 요게 굉장히 명대사인데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지옥을 왜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사실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인데 말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18평이 좁아서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공간의 개념으로 공간이 좁으니까 내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공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넓은 데 갔는데 막 1시간씩 걸려서 퇴근을 하고 체력이 완전 소진된데 애를 또 봐야 돼. 근데 또 집은 조금 넓어져 갖고 뭐 치울 일도 많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더 괴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집에 가면서 직장이 멀어지면서 느끼는 이 물리적인 거리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피곤함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요렇게도 생각해봐라 저렇게도 생각해봐라라고 보통은 제가 얘기하는데 이분한테는 그냥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데 어떤 게 두 분한테 체력적으로 더 힘든 상황을 만들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상황을 피하려고 다른 선택을 했다가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18평에 지내면서 좁지만 18평에 지내면서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나면 머지않아 10년 안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나 부부에게 넓은 공간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시기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분의 컨셉이 돈을 더 써서 경기도로 가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멀어지게 되면은 뭐 교통비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기를 좀 잘 참으시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언젠가 우리 부부와 아이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집에 힘을 빼야 된다.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내가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에 너무 큰 힘을 주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은요. 적어도 사람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은 부부가 퐁당퐁당 근무를 하면 너무 맞아요. 좋겠지만 9to6 하는 직장이 훨씬 맞아요. 많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신생아여도 아무리 어려도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봐주시는 분을 불러야 되는데 그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냥 봐주시는 분을 불러야지라고 기우는 사람이 많지만 왜냐면 어린이집에 바로 보내기에는 애가 너무 어린데 어리니까. 그런 단체 생활을 벌써부터 해도 되나? 내가 너무 애에게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죄책감 같은 거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네. 이거 맞습니다. 돈 들여도 될까요? 네. 그런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신혼부부들이 육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돌봄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양가 부모님 중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런 곳들이 가까운 곳을 우리가 주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친정어머니 저는 댁이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그래도 최대한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비용을 조금 그래도 낮추면서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의 육아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때 직장 생활을 어떤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출퇴근 시간에 이 체력적 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넓은 집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집에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2년 만기가 지금 다가왔으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공간으로서 자기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최소한은 학교를 들어갈 때부터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 집에 앞으로 한 6년 더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집에서 6년을 더 살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이사를 가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 집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부부가 지금 육아휴직을 안 하고 두 분이 동시에 지금 직장 생활하고 육아를 한다는 거는 조금 요때 바짝 힘들지만 벌어서 내 집 마련을 앞당기자라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걸 하려면 현재 주거를 옮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버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사연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니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이게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인데 네.
제가 이 책을 딱 들었을 때는 뭐 김필 작가님이 쓰실 만한 책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예. 전액 기부하신다고요? 아, 예, 수익을.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돈줄남이 그동안 뭐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또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 수준의 자본을 모으는데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을 쓴 거고 사실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가 좀 사실 힘든 그런 학생들을 돕는 장학회에다가 네. 수익을 전액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또 출판사에서도 그러면 수익의 10%를 또 같이 또 기부를 해주시겠다 우와.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예. 근데 또 이래놓고 또 너무 그 기부액이 작으면 또 창피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많이 뭐, 사주셔야겠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좋은 일을 좀 하기로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야, 제가 아까 책이 아직 나오기 전인데 저희가 책 한 권 보긴 봤어요. 네. 때깔 좋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이쁘게 만들었죠. 네, 많이들 사서 보시면 좋은 일에 이제 참가하는 계기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면서 네.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